좀 전에 했던 게 뭐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한번 해봐요. 저도 이제 강의가 20년째고 지금 그 학교도 강의를 해보고 출제원들하고 같이 또 출제도 내고 그러는데 출제원들이 그 좀 그 깊게 나오면 되는데 이 출제원들이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격증을 내게 되면 글씨를 바꿔내요, 그죠? 아까 비가더라는 건 뭐였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비타민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는 비타민은 키가 크죠. 그 비타민 비탄력 쪽에서는 그냥입니까? 기울기가 큽니까? 아, 그구나. 그럼 그냥이다. 가격폭이 더 크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한번 기출이 비탄력 쪽일수록 가격은 더 뭐 상승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걸 출제원이 본 거죠. 그럼 그냥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가장 성의가 없는 게 이걸 지우는 게 성의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지웠었어요. 그럼 맞는 지문이 돼요? 틀린 지문이 돼요? 틀린 지문이 되죠. 얘기해 볼게요. 지금 기출문제에 대한 그 방향이.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넣어서 또 이렇게 조금 굉장히 좀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크게 상승한다. 틀린 얘기 아니죠? 얘기해봐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에 그 출제원이 신경을 쓴 거예요. 얘는. 물론 돈을 좀 더 줬는지 몰라. 자, 그냥 이거 폭을 냈어. 폭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고, 비탈러 쪽이라는 건 탄력성이 크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작다는 거예요? 변형을 했죠. 그걸 변형했더니 3월 달에 변형한 걸 10월 달에 공인중개사 출전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고 뺏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양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양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 들으신 분도. 비탈러 쪽은 가파르죠. 얘기해봐. 라면을 비타민 먹었잖아. 뭐가 커져? 키가 커지죠, 그죠? 그럼 밑으로 쪽일 때는 그냥이야 키가 커져. 뭐가 커져? 가격이 더 커지죠. 맞나요? 그럼 탄력적일 때는 뭐가 더 커져요? 양이 더 커진다는 거. 이걸 한번 한다면 이론도 가지 않을까? 탄수화물이라는 건 누워 있잖아요. 그럼 탄수화물 먹으면 그냥이야 옆으로 퍼져. 양의 변화가 더 클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더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뭐가 나와야 되죠? 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서 비가 더, 탄양 더, 이걸 응용해서 좀 풀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이요. 비타로 쪽일수록 가파라요. 그 뭐가 크고요. 키가 가격이 크고 양이 작겠고 타격적일 때는 그냥이다 누워 있다. 그 뭐이 폭이 크고 양이 폭이 크고 가격 폭이 작겠다라는 원리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인데 빨리 풀어야 돼요. 그 비가더라는 게 나온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배정이 돼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도 이제 좀 이렇게 후기도 올려온 게 좀 많이 그 일산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강의가. 근데 이제 많이 후기에 적중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저도 많이 좀 고마웠어요. 그 후기를 올려놔서. 왜냐면 제가 맨날 야매만 해서 야매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적중이 안 되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적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름에 어디 놀러 안 가요. 집에서 그냥 계속 문제만 만듭니다. 뻥이 아니라 진짜예요. 왜냐면 출제원들도 그 호텔에서 전국에 있는 문제를 다 골라갖고 골라내거든요. 그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믿으시고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이한테 비타민을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먹이면 감사합니다. 왜요? 키가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좀 재밌게 하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내용이 힘들기 때문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50페이지로 가시면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이게 가격이에요, 소득이에요. 소득에 따라서 변하는 재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얘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 소득 탄력성을 적어본다면 갑니다. 자, 항상 이게 그냥요 분모의 대안이에요. 대안. 그럼 A와 B가 있죠. 그럼 누가 내려가죠? B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게요.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상제, 열등제 기억나세요? 그럼 이제 그냥 우등제를 정상제라고 할게요. 정상제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럼 요 값이 그냥입니까? 플러스 값이 됩니까? 플러스 값이 되면 같은 방향이죠. 열등제요, 정상제요. 정상제인데 만약에 소득이 높아지면은 정상제가 우등제가 신차라면 열등제가 중고차죠. 그럼 안 뽑죠. 그냥 반대 방향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니까 무슨 제다? 열등제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계산 문제는 거의 정상제가 나옵니다. 무슨 제가 나온다? 열등제를 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 문제 7번 있죠?
7번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도 병에 나왔는데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아파트의 가격 수요의 가격 타락성이 0.5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세요.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수요 가격. 가격이 몇 퍼센트죠? 10%죠. 그럼 이걸 곱하면 양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파트가 지금 몇 퍼센트가 줄어들었어요? 5%만큼 수요가 줄었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냥입니까? 수요가 줍니까? 줄죠. 근데 0.8이라는 거는 정상제죠. 근데 그 지역에 그냥입니까?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럼 0.8과 5%를 곱하면 4%가 되죠. 그럼 4%만큼 더 늘어난 거죠. 그 5하고 4를 빼보세요. 그럼 1%밖에 안 줄어드는 게 된 거죠. 그렇죠? 다시 할게요. 지금 원래 몇 퍼센트가 줄어야 되는데 그럼 5명이 빠졌죠. 얘기해봐요. 근데 그냥 4명이 더 들어갔어. 그럼 한 명밖에 모자라는 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문제 유형은 이래요. 지금 요거 1%만큼 감소됐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거 낼 수 있어요. 소득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자 갈게요. 지금 5%가 감소했으면 4%가 늘어났다. 그럼 몇 퍼센트가 줄어들었죠? 1%가 준 거죠. 맞나요? 그럼 자, 5하고 2를 빼보세요. 4죠. 그러면 소득 때문에 몇 퍼센트가 늘어났다? 4%가 늘어났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걸 물어봅니까? 또 소득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소득을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시 갈게. 잘 보세요. 아파트가 오르면 그냥요, 아파트 수요를 줄여요. 근데 그냥요, 소득도 늘어났어요. 그럼 4%가 늘어났으니까 결론은 1%만큼밖에 감소를 안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자 51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소득입니까? 이제 교차입니까?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와 보완제 기억나시죠? 갈게요.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자, 그냥 탄력성이에요? 교차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지금 교재 보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이 저자대로 가볼게요. 이 저자분이 위에는 무슨 제라고 올려놓으셨죠? Y제. 찾았죠, 그죠? Y제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고 밑에는 무슨 제라고 내놓으셨어요? X제.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게 뭐뭐에 대한이기 때문에 이건 X제의 가격에 대한 거예요. 뭐의 가격에 대한? 그러면 X제의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생략될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X제를 내려야 됩니까? Y제는 보여주거든요. Y제는 그냥이다 주어진다. 누구의 탄력성이라는 게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Y제의 수요에 Y에 대한 수요량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Y 수요를 올려야 됩니까? X를 내리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자, 얘가 가격이 오르면 비싸지면 얘는
안 사고 얘 사죠. 그럼 방해 같으면 그냥입니까? 플러스 값이 됩니까? 플러스 값은 보완제요, 대체제요. 자, 우리가 대체제가 되죠. 같은 거 올라가니까. 맞나요? 자, 대체제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거 사죠. 자,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같은 방입니까? 근데 얘가 가격이 오르면 얘가 줄면 보완제죠. 그럼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는 보완제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대체제가 거의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거기 보시면은 수요의 교차 타락성이 0보다 크면 보완제다, 대체제다.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보완제라고 돼 있죠. 이렇게 잡으십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같이 갈게요. 8번으로 갑니다. 8번으로 가면은 도와드려 볼게요. 8번 있어요? 자,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의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 5% 증가하다고 나왔죠. 그럼 자, 미소 쳐보세요. X지역에 자,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 있나요? 박스 치시고요.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 5% 증가했나요? 그냥요, 다른 재와의 가격이에요. 같은 방향 같죠? 이건 대체제라는 거죠. 무슨 제? 그럼 대체제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갈게요. 지금 X지에 자, 지금 소형 아파트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소형 아파트라는 것은 그냥요, 여기 앞에 주어져요. 주어지기 때문에 얘를 위로 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그냥입니까? 소형 아파트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있어 없어? 그럼 얘 반대인 게 일로 간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다른 가격입니까? 그럼 그냥이요, 오피스텔의 가격이야. 오피스텔의 가격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원래 정확하게 나오려면 오피스텔 임대료에 대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오피스텔이 생략이 돼 있습니까? 생략돼 있죠. 그런가요? 그럼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가 생략됐죠. 그럼 오피스텔을 그냥 밑으로 내려요. 내리고 소형 아파트를 올리라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몇 퍼센트 상승했죠? 10% 상승했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오피스텔 올리면 안 돼요. 그냥입니까? 소형 아파트 올려야 됩니까? 소형 아파트 올려야겠죠. 소형 아파트가 몇 퍼센트? 5%가 증가된 거죠. 맞나요? 같은 방향이니까 보완제예요, 대체제예요. 플러스 0.5가 되겠죠. 이해 갔나요? 다시 할게. 봐봐. 자, 지금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의 교차 타로성에 앞에 아무것도 없지. 얘기해봐요. 그럼 그건 그냥입니까? 오피스텔 임대료가 생략됐습니까? 오피스텔 임대료에 대안이 생략됐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소형 아파트는 보여요? 얘기 좀 해요. 스파타수 가야 돼. 안 보여, 보여. 그건 올리는 거야, 일로. 그죠? 근데 그냥이야, 앞에 있는 게 안 보여. 앞에 있는 건 다른 가격을 찾으라는 얘기야. 다른 가격은 그냥이야, 오피스텔 임대료야. 오피스텔 임대료를 내리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오피스텔 임대료에 대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내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가 소형 아파트 임차를 그냥 근데 올려야 돼. 얘가 수요가 되니까. 근데 이게 그냥 있어 생략됐어. 그럼 이건 소형 아파트야, 당연히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의 임대료라는 걸 내리라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봐. 교차 타락은 얘가 힘들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문모의 대안이 나오면 그냥이야 이걸 내려. 근데 이게 있어 없어? 없으면 다른 재화에 대안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소형 아파트로 올리고 뭘 내려? 오피스텔에 임대료를 내린다는 게 교차 타락성의 가장 키포인트가 돼요. 이해 갔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 오피스텔 임대료를 내려야 됩니까? 그럼 얘가 10% 상승했죠. 그럼 얘가 5%니까 0.5가 되겠죠. 그럼 무슨 죄다? 대체제가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다시 할게. 소형 아파트의 앞에 아무것도 있어 없어? 뭐가 생각된 거야? 얘기해. 오피스텔의 임대료에 대한 게 생각이 된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임대료에 대한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 교차 타락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좋죠. 그냥입니까? 뭐뭐에 대한이 앞에 있습니까? 그걸 내리시면 되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보통 출제원들이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왜? 그걸 찾으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재화야 다른 재화야. 오피스텔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못 찾을지 알고 앞을 안 내줘 버려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을 주어줘야 되는데. 맞나요? 그럼 이걸 정의한다면 따보세요. 오피스텔 임대료에 대한 소형 아파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소형 아파트를 올리고 오피스텔을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통 제가 강의를 또 모니터하고 여러 보면은 그냥 풀어요. 알지 알고.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야 오피스텔 임대료가 생략이 됐어. 생략이 되니까 너 안 보이지? 메롱 그럼 풀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야 다른 걸 내려야 돼. 오피스텔 내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할게. 소형 아파트가 있지? 얘기해봐요. 그럼 소형 아파트를 그냥 올려. 그게 수요가 되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찾아야 되죠. 그럼 오피스텔 가격을 내리는 거죠. 10% 상승 5%가 증가한 거죠. 화이팅. 4번이 정답이에요. 맞아요. 근데 봐봐. 팁을 줄게. 보완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보완제 플러스가 나오면 틀린 거죠. 아니 보완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난 1번 3번 찍는 사람 봤어. 그래서 좀 싫어 그랬어. 보완제는 플러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보완제는 아니겠죠. 아시겠죠, 그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어요?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경기 변동으로 가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수요 공급 다 끝났어요, 이제. 자, 할게요. 가지고 경기 변동으로 간다면 일단은 55페이지를 좀 유도를 해볼게요. 55페이지 순서입니다. 55페이지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왜 유도를 하냐면, 자, 이 칠판 중에는 그냥요 일반 재화예요. 부동산과 다르죠. 그러면 이 특징이라는 거는 일반 재화의 특징을 먼저 스타트를 끊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할게요. 자,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바로바로 생산이 됩니까? 근데 주택은 바로 생산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갈게요. 자, 일반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와 같아요? 달라요? 그럼 여러분 볼펜하고 틀리다는 거죠. 칠판 주기. 그럼 칠판 주기는 경기가 좋으면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정점이 올라서 바로 생산이 되는데, 자, 이 주택은 그냥입니까? 착공해서 완까지 오래 걸립니까?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느려요? 후퇴가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점에 도달한 차를 타선 기간이라 그래요.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타선 기간은 타자가 게으를 타자야. 게으른 사람은 빨리 일어나 좀 늦게 일어나. 건축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이 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는 좀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가 짧다,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어요. 한 2배 정도 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에 정점, 저점, 이 사이를 진폭이라 그래요. 당연히 그냥요, 정점이 높아요. 저점이 낮죠. 그럼 진폭이 작다, 진폭이 크다는 거고. 타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자, 부동산은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죠. 순환 국면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움직여요. 그럼 항상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불규칙이고 좀 불분명하죠. 순환 국면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앞섭니까? 뒤집니까? 뒤지는 게 깨끗하게 뒤지는 거예요? 늦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 못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이란 말을 써요. 무슨 말을 쓴다? 반드시예요. 예외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반드시 후행합니까? 선행할 수도 있습니까? 왜? 불규칙이니까 지멋대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이라는 것은 예외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흐름이 항상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된다고 나와요. 전국적, 광역적.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노무현 정권 때 강남이 집값이 오르면 서울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면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들었죠. 그럼 전국에 이시 생겼어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반드시입니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느려요? 왜? 왕궁에서 착공해서 원까지 시간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막 종합정책을 쓰면 확 냉각되기가 쉽죠. 그럼 그냥입니까? 후퇴는 빠르게 나타납니까? 빠르게 나타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회복이 빠르다, 회복은 느리다. 후퇴는 빠르죠. 등산해 보시게 되면 그냥입니까? 올라가는 건 좀 느립니까? 그러면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자, 우측으로 그냥 있어요.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졌고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갈게요. 특징을 합니다. 이 저자는 어떻게 놓으시는지 갈게요. 지금 55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비해 타선 기간이 어떻게 되다? 길다. 자, 일반 경기에 비해서 회복은 어떻게 돼요?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그럼 일반 경기보다 2배 정도 주기가 길죠? 그럼 진폭이 어떻게 돼요? 크고 정점은 어떻게 돼요? 높고 저점은 낮죠. 저점은 깊다라고 나왔을 때 골짜기가 깊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순환 저점에 정점에 이르는 기간이 긴다. 자, 어떻게 돼요? 아까 등산하실 때 올라가는 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 내려가는 게 좀 빨리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경사 비대칭인데 뭐 좌우 비대칭보다는 우경사 우측으로 경사가 졌다. 부동산 경기는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안 좋잖아요, 그죠? 유형에 따라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게 나타나죠. 순환 국면이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분명하죠. 뚜렷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근데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의 그 저점과 정점이 엇갈려서 우리가 잘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립니까? 좀 오래 걸립니까? 호황과 불황 차이가 더 크죠. 시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좀 제 순서대로 이제 가는데 53페이지로 가시면은 5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양가로 1번에 경기 순환적 변동의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아까 반드시 후행해요. 선행할 수도 있어요. 선행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생각한다면 금융기관과에 대한 그 움직임이에요. 은행과의. 자, 그럼 금융기관이 있으면은 금융기관은 이자를 먹는데 더 많은 쪽으로 이윤이 또 올라가죠. 이자가.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자,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고음용이 있다. 상고음용이 있다. 부동산 경기가 있다면은, 자, 봅니다. 자, 일반 경기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경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그냥입니까? 저 칠판에 공장을 만듭니까? 사무실도 얻죠. 그러면 일반 경기와 상고음용은 역순환이에요? 일치해요? 일치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호황이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리죠. 그럼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든다,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금리도 올라가죠. 돈의 흐름이 상금융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은요, 보통 우리가 고리예요, 정책상 절이에요. 절이죠. 무주택 서민한테 절이 눌러주잖아요. 이해 갔나요? 근데 반대로 일반 경기가 불황이에요. 그럼 공장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러면 기업의 자금 수요가 주니까 금리가 낮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돈을 빌려고 오라 그러겠지? 야, 미안하다, 아까는 빨리 왔냐? 그럼 얘가 이제 일로 가고 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그냥이다 반대다. 반대죠. 역순환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근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대한 거는 건축 순환에 대한 거지만 주거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냥이 돼요. 가중 평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중치를 둬야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합치는데 얘와 얘는 일치하지만 얘와 얘는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그럼 얘와 얘는 일치하지 않겠죠. 그럼 일치시키는데 시간이 적게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까? 회복이 느리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반드시요 일반적이란 말을 써야 돼요. 부동산은 후행하는 거죠. 근데 주식은 일반 경기가 꿈틀꿈틀하게 전에 투자해야 돼요. 그럼 주식은 후순환이에요, 전순환적이야? 전순환적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경기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 저자가 주식은 일반 경기와 그냥이다 좀 전순환적이다. 자, 부동산 경기는 그냥이야 후순환적이야. 반드시 후순환은 아니죠. 선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동시순환적이라는 것은 상고음용 경기와 일반 경기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일치한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역순환이라는 건 어떻죠? 주거용과 일반 경기가 반대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박스 부동산 경기는 당연히 도시마다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그럼 유형별 부분별로 변동의 시차가 존재하겠죠. 부동산 경기 전체 경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아까 그냥 평균했어요, 가중 평균했어요? 가중 평균했죠. 그럼 위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제가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그냥이었어요, 주거용이었어요? 주택 경기가 가장 비중이 크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래서 그걸 협의라고 하고
상고음용이 광희, 최광희가 이제 전체 토지까지인데 그냥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순환만 있어요? 다른 형태가 있어요? 다른 형태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요걸 이제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갈게요. 순환만 한다. 순환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가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의 유형이에요. 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유형. 자, 순계충으로 저는 암기하라고 하는데 순계충으로 순환적, 계절적, 초세적, 무작위적인데 자, 순환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도 그냥 해요. 부동산도 순환을 해요. 순환 국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 규칙적으로 나타나죠. 규칙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회상 후화라고 암기하셔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회상 후화, 회상 후화. 자, 회는 그냥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 다음에 상향이 오죠. 그 다음에 정점을 찍죠. 그러면 후퇴하기 시작을 하죠.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퇴 다음에 뭐가 오죠? 하향. 그럼 하향에 저점을 찍고 그냥입니까? 다시 회복을 합니까? 회복을 하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자 5월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한다는 건 계절입니까? 순환입니까? 순환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럼 정점과 저점이 나오면 계절입니까? 순환입니까? 순환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갔나요? 근데 밑에 가시면 계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절은 순환이에요. 다른 형태예요. 다른 형태죠. 자, 얘는 계절적은 1년 단위로 주기로 와요. 1년 단위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특정 계절에 따라 반복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신학기 학군의 부근에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죠. 대학가의 방학 동안 그럽니까?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자, 디귿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얘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12월이라고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매년 12월은 그냥요 겨울철이에요. 춥죠. 그럼 건축 허가량 면적이 건축 허가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겨울철로 12월 달에 나왔다. 그럼 얘도 월이 나왔죠. 아까도 5월에 월이 나왔죠. 그럼 얘는 12월 나왔다 해서 얘는 그냥입니까? 이 겨울철은 계절적입니까? 계절적이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매년 그냥이야 12월 달에 겨울이 와. 그럼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들었죠. 이건 그냥이야 계절적이야. 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할게요. 여기 12월 붙고 5월 붙을 수 있죠. 그럼 5월 붙었다고 계절 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월 달에 그냥입니까? 정점을 찍습니까? 후퇴하기 시작하죠. 그럼 계절이야? 이건 순환이야. 순환입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강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얘도 12월, 5월 들어갔잖아요. 못 알을 때는 대화를 해요. 옆집 아저씨처럼. 그쵸, 그죠? 막 강사니까 막, 어머, 난 또 똑같이, 그러지 말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요. 5월이고 12월 있잖아요. 5월, 12월. 표현이 다른 거예요. 옆집 아저씨 같죠? 5월은 그냥이야 정점을 찍었어. 후퇴했죠. 이건 순환이라는 거죠. 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점, 저점. 그럼 순환 찍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내가 아까 겨울철에 12월이었다지 정점, 저점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12월이라고 나왔거든요. 12월은 그냥요 추워요.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걸 반복하거든요. 그건 계절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순환과 계절을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잠시 광고를 좀 때리겠는데 다음 주서부터 오후 특강이 있죠. 이런 걸 이제 연습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많이 등록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다음 주 특강은 이제 제가 오늘 표를 만들어서 진도표를 짜드릴 거예요. 짜드려서 요약집에 제가 쓴 건 아니지만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해오라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특강 때 암기 노트를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자체로 제 요약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쏘게 되면 힘들거든요. 그죠? 이렇게 암기 노트를 가서 푸시고 그 다음에 암기 노트로 가셔가지고 내가 옆에다 끼고 같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돌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출제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낼 거니까 또 많이 좀 참조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인원이 많든 적든 저는 강의합니다. 저는 강의 자체가 좋고 재미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과목 좀 많이 좀 들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법 교수님, 고법 교수님 다 열심히 하시고 또 잘하시거든요. 민법 교수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십니다. 제가 얘기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하여튼 잠깐 광고 때렸고 아시겠죠? 그래서 유튜브도 그 짜증나 유튜브 딱 뜨면 광고 나오잖아요. 그죠? 잠깐. 왜냐면 쑥 들어가야 돼. 이거 해요. 다시 갈게. 다음 주에 암기 노트 내리면서 그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건 계절이 아니라 순환 지그시입니다. 맞나요? 자, 그것도 그냥 있어요. 5월이 들어갔어요. 근데 12월이 나올 수 있죠. 그럼 12월은 그냥요. 추워. 건축가의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드는 걸 반복했다. 그럼 계절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계절과 순환을 바꿔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 타이트 매트리 얘가 넘겨봐. 얘랑 또 만나는 애가 우발적이라는 애가 있어요? 체크해봐. 우발적 있어요? 다음에 무작위적. 자, 우발적이라는 자체는 랜덤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그냥 막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어떻습니까? 막 꾸미지 않고 그냥 일부러 막 무작위적으로 갑니다. 우발적으로. 뜻하지 못해요. 그럼 봐봐. 얘랑 붙는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무작위적은 그냥입니까? 예기치 못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 무작위적이 가장 힘들 거라고 봐요. 계절은 그냥요 예측할 수는 있어요. 지금 봄이죠. 봄 다음에 뭐가 와요? 여름 다음에. 그럼 우리 가만히 있을 때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예측이 가능하네요. 근데 시험 문제 실질적으로 계절은 예측할 수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은 가능합니까? 여기 예측이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실무를 하거나 그러면 정부 정책이 가장 위험할 거라고 좀 봐요. 자, 지금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그럼 발표해서 혜택을 받는 쪽이 있어요. 혜택을 안 받는 쪽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예측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무작위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정부의 정책이 나왔다. 그럼 이건 그냥이야 무작위적이야. 무작위적이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지진 난 거 예측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일단 내가 물어봤더니 건축 활동하는 애들은 요새 건축 경기 안 좋으니까 지지 좀 났으면 좋겠대. 나쁜 놈들 그죠? 그래서 많이 나면은 지도 뒤지니까 조금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 활동이 활발하겠죠. 우리가 주식 사면 대박 나겠지. 근데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무작위적이 가장 무서운 거로 봐요. IMF 아세요? 그죠? 우리가 지금 금융위기가 온다 하는데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거죠. 이게 봐요. 우발적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이야 무작위적이야. 무작위죠. 랜덤이라는 자기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게 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반대 개념은 그냥 일부러 꾸미지 않고 그냥 막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예견해요? 예기치 못합니까? 만약에 계절이 예기치 못한다는 맞을까요? 틀립니다. 감정평가 시험제 나왔어요. 계절은 예기치 못한다. 맞는 질문이다. 틀린 질문이다. 틀린 질문이에요. 우발적만 예기치 못하죠. 그냥요 정책이 있어요. 자연재해라든지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대외적인 경기 변동, 지정학적 위험, 그 다음에 급작스러운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 그 다음에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자, 일본의 염들 그 가격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거품이 꺼져가지고 어떻습니까? 가격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것도 무작위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추세적은 딱 한 번만 나오는데 추세적은 장기적인데요. 자, 이건 따라서 지속적.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거기서 아마 이 저장 해놨을걸?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가 경제 성장으로 건축 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지속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자, 지금 어떤 추세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해가 지날수록 전년 대비 건축 화면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저자도 자식의 주의 찾으셨어요? 난 5호를 했는데 이 저자는 1호를 해놨네? 저점이라는 게 있어? 그다음에 정점, 저점. 요거는 계절이 아니라 순환을 찍으셔야 된다는 걸 이 저자분도 핵심을 포인트를 냈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냥 천천히 다시 복습하고 좀 쓰다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일반 재화와 똑같아요? 달라요? 바로바로 생산이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럼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진폭이 작다, 크다,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요 정도만 우리가 시험 문제 물어봐요.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유형별로 틀리겠죠. 그죠? 요새 물어보는 추세고. 근데 순환만 해요. 다른 형태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정점을 찍고 우리가 이 5월달 후퇴하기 시작한다는 건 못 찍고 순환적 찍고, 자 12월은 안 추워 추워. 그 매년 12월이라고 나왔어요. 겨울철도 안 나오고. 그럼 12월에 건축가 다른 달에 비해 줄어서 반복적으로 줄 수 있죠. 그건 계절지기라는 거죠. 자 갑니다. 무작위적 해냅니까? 예기치 못합니까? 계절은요 예측할 수가 있죠. 정부 정책이나 자연재해 같은 거는 무작위 찍고 지속적 나오면 추세적 찍으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순계 추무. 그래서 순환적, 계절적, 추세적, 무작위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순환적과 계절적을 바꿔낼 수도 있죠. 계절적과 무작위적. 지속적인 이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예습할 10분은 없지만 자 우리가 5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의 시험 문제가 2번에서 나와요. 경기 순환 국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는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여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국면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죠.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합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